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오박사라고 하고요. 12년 차 정도 됐고 이제 남녀분들, 구독자분들을 이제 이렇게 이어드린 지는 2년 반,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올해도 벌써 세 커플인가요? 결혼을 또 성사시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감이 나쁘지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결혼 예정인 85년생 아니고 93년생인 여 매니저라고 합니다. 상견례 커플 매칭을 주로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? 저는 이제 와이프랑 동갑이거든요. 근데 저희 20대 때 만났고 개인적인 공식인데 동갑 매칭은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특히 30대에서는 친구 같고 동지 같아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. 20대 때는 좀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 30대 분들을 이제 매칭 시켜드릴 때는 나이 차이가 있는 게 오히려 좀 확률이 좋았고 20대 분들은 오히려 동갑도 이렇게 매칭을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33살 남자 여자 동갑이야.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확률적으로 다를 수 있거든요. 매니저님 주변에는 동갑 커플 많아요? 그죠? 별로 없고 차라리 나이 차이가 나는 이제 연상 연하 커플이나 아니면 한 살 연하랑 결혼하거나 동갑은 너무 친구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성을 바라볼 때 설렘보다는 약간 익숙함이 더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. 동갑이야. 그러면 뭔가 첫 만남에서 이게 라포가 동갑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뭐 연하로 가거나 연상으로 가면은 그런 라포는 없단 말이야. 공통 분모는 나이에서 없단 말이지. 근데 공감대 정도는 있을 뿐이니까 그런 데에서 저는 동갑이 까는 단점도 있지 않는가. 이 매칭에서는 친해지는 데는 편한데 동지 느낌이지. 그리고 동갑이면 서로 양보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배려나 존중심이 조금 적달까? 친구라는 느낌이 있어서. 그리고 동갑은 일단 야, 너 이렇게 나가니까 그게 싸움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. 그 두 분의 직장이나 집의 거리가 막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는 잘 없더라고요. 매칭할 때 거리를 고려하시는 건가요? 거리를 좀 어느 정도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예를 들면 경기 남부에 살아. 분당 뭐 이쪽 경기도잖아요. 근데 같은 경기도인데 경기도 북부는 어디죠? 의정부 막 이런 쪽이에요. 전혀 다른 지역. 서울을 통과해야 돼. 그러니까 이런 매칭은 조금 쉽지가 않아. 중간 지점에서 맨날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이 20대보다는 30대, 뭐 예를 들면 40대 이렇게 됐는데 거리가 멀어 양쪽이. 그러면은 저는 에너지상 조금 힘들어질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20살이야, 뭐 23살이야 이러면 뭐 멀어도 시간과 에너지가 있으니까 가까운 게 괜찮은데 또 너무 가까워도 안 돼. 빠르게 친해지거든요. 근데 좋은 거 아니에요? 또 너무 또 자주 만나다 보니까 더 많이 싸울 가능성과 진짜 현실에 있었어요. 예. 제가 서울이랑 수원 장거리를 3년을 했어요. 서울 수원 장거리요? 장거리죠. 1시간 반 걸리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차라리 여행을 많이 갔어요. 그 서로 기차역에서 만나는 거예요, 그 지역에. 그래서 그렇게 데이트를 많이 했고 별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. 같은 업무지구에 있으면 괜찮아요. 서울이 크게 3대 업무지구가 나눠지잖아요. 강남, 시청 광화문, 뭐 여의도 이렇게 본다면 같은 이 비즈니스 블럭에 있는 게 괜찮아요. 직장이 이제 가깝고 근데 사는 곳은 조금 이게 다르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성 커플이랑 지금 교제 중인 커플들 마인드셋 혹은 뭐 매칭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좀 저는 결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. 인생을 뭔가 바꿔보려고 이 결혼으로 인해서 내가 엄청 바뀔 거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좀 위험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사람이 몸에 힘이 들어가잖아. 결혼식 하면 그냥 똑같아요.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리스크일 수도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 사람 궁금하다. 알아보고 이 사람 사는 얘기 들어보고 내 얘기도 해보자. 이렇게 가면은 내 결혼 상대로서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? 이 상태로 딱 들어가는 거랑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죠. 그러면 사실은 저는 결혼은 장점 보고 선택을 하고 단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내가 이거를 감당 가능할 수 있냐? 이제 경제, 투자 이런 쪽 얘기를 하면 남자분들은 별 관심 없을 것 같아요. 결혼을 한 커플들 잘 보면 그 남자분들 피드백 중에 여자분이 뭐 나와서 이렇게 막 투자 얘기만 하다가 뭐 경제 얘기만 하다가 뭐 헤어졌어 이런 피드백이 거의 한 번도 없었어.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확률이 크지만 계속 아깝게 결혼 이제 안 된 여자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계 경제, 투자, 자격증, 시험 공부 내가 남자로서 나가는데 여자분이 다 마음에 들어. 근데 막 시험 공부, 자격증 이런 얘기 많이 하면 그 흥미가 사실은 좀 떨어질 것 같거든.
근데 여성분들이 이 약간 오해를 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. 또래 여자애들보다 경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 시험 공부도 하고 나 열심히 사는 여성이야. 이거를 어필하려고 남자분들 되게 단순해서 그러면 바쁜가?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. 공부할 시간 퇴근하고 이거 공부만 하네? 언급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그쪽으로 가서 심층 토론 내지 마. 저는 굳이 먼저 언급하기보다는 남성분이 이제 그런 질문 했을 때 네, 뭐 저 이 정도 알아요. 이렇게만 하고 빨리 둘의 다른 점들을 이야기해야지. 대화 주제로 괜찮은 거는 먹고 노는 거? 그렇지 않아요? 뭐 재밌는 거? 그 첫 만남이 즐거우면 애프터를 하시거든요. 근데 이제 애프터 때 뭐 하다 왔어 했을 때 그렇게 가볍게 던져야 이 여자가 지성까지 가고 있네? 이러면서 이제 더 빠져들게 되지. 처음부터 그런 무거운 주제를 던지면은 애프터가 오기 쉽지 않아요. 남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 의욕적이 됐다. 내가 이거를 인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단해요. 도파민이 나와야 돼. 만났을 때. 근데 아까 얘기를 잘한 부분이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았는데 이런 면도 있네. 예측 가능성에서 살짝 벗어났잖아요. 그게 딱 됐을 때 사실은 도파민이 나온단 말이야. 맞아요. 그래서 거리는 상관이 없어요. 사실 그렇게 빠지면 두 번째 만남까지 이제 반전 매력 느끼고 하면 거리가 뭐가 중요해요. 그치. 내가 가고야 말지. 300km 간다. 포항까지 가는 거예요. 차 타고. 근데 이게 안 나오죠? 앞에 300m도 안 가.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딱 결혼식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던가요? 1년 반 안에 끝나는 것 같아요. 대부분은 요새 조금 빨리 한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. 너무 빨라도 좋지 않다. 너무 빠른 거의 기준은? 6개월, 9개월? 예를 들면 오래 같이 있던 시즌이 있어. 뭐 그런 것도 상관이 없는데 주말에만 띡띡띡 뭐 이렇게 뜨다닥 봐. 그래서 뭐 만나서 아름다운 얘기 뭐 이런 맛있는 데 먹고 막 가서 먹고 이렇게 해서 6개월 이 정도 위험하다고 이 기간을 좀 또 있게 썼어.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나는 솔로 그것도 어느 정도 어떤 분이 영식인가? 그 턱 이렇게 만졌던 그 사람 있잖아. 근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을 하나 하긴 했어. 그 남자가 뭐냐면 이 안에서의 5일은 나가서의 뭐 몇 달이다. 그 얘기는 했었거든. 근데 그거 내가 봤을 때 맞아. 이게 계속 24/7을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미묘한 것도 이게 나오는 거거든. 그렇게 해서 뭐 한 6개월, 9개월은 모르겠지만 주말에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 봐서 마음 맞으니까 결혼 준비하자. 이거는 약간 잘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약간은 운빨이 조금 들어간다. 내 생각 1년 정도는 봐야 돼. 근데 1년 미만으로 만난 커플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둘이 안 친해 보이는데 결혼을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, 진짜.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. 서로 너무 둘만의 추억이 없어. 둘이 부딪힌 적이 없어. 그래서 그럼 좀 깨지는 것 같고. 물론 잘 살 수도 있어. 이게 랜덤인데 1년 언더, 막 9개월 언더면 저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둘이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시기가 맞았구나. 저는 그렇게 봐요. 약간 그 너무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하기가 좀 근데 다 케바케죠. 어쨌든 구독자 베이스이기 때문에 약간 생각이 비슷한 건 있어. 그러니까 나랑 약간 이제 생각이 비슷하니까 구독을 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이런 사람들끼리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난 거잖아. 그러니까 아예 전혀 딴 나라 이렇게 뭐 그런 얘기는 서로 안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컨센서스가 조금은 맞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빠른 게 아닌가. 사실은 저도 10년, 11년 지났지만 주변에서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요. 이게 수면 아래. 얘기를 안 할 뿐이지. 회사에서도 알게 모르게 돌싱들 엄청 많아. 뭐 이렇게 안 부딪히고 간 거야. 결혼까지. 부딪힌 게 없었어. 약간 역설적이긴 한데 우여곡절이 없어야지 결혼을 한다고 하잖아. 그 말은 맞아.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렇다고 너무 우여곡절을 안 겪으려고 이게 약간 피해가서 결혼을 하다 보면 나중에 큰 거에서 터진다는 거야.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부딪혔는데 이게 감당 가능한 선에서 이게 가야지.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연애 기간 때 어느 정도 몸싸움 부딪혀 보는 것도 좋아. 근데 이 우여곡절이 그거인 것 같아요. 나는 이 사람이랑 결이 정말 비슷해서 둘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결혼을 가는 거는 우여곡절 없이 가는 게 맞아요. 근데 딱 봐도 이 남자 뭐가 걸려. 뭐가 이렇게 신경이 쓰여 서로. 괜히 나는 결혼을 해야 돼서 이거를 참고 억지로 우여곡절 없이 둘이 가면 이제 결혼해서 터진다는 거죠. 본인이 답을 알 것 같아 이미. 그래서 저도 매칭 인터뷰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팩트가 이러니까 지금 막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제가 뭐 해도 될까요? 이런 분들도 있어요. 나 마음 이해돼. 1년 뒤에 우리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. 마음 맞는 사람들은 어쨌든 소수일 거고 자기랑 결혼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빠르게 사라질 거예요. 그냥 선택들이 다 빠르니까. 경기 템포가 빨라졌단 말이야 사회가.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. 근데 어쨌든 적응을 한다고 치면은 너무 고민할 필요도
수도 없는 게 저는 이 변화된 흐름을 기후를 인식을 하고 조금 적극적으로 짝을 찾아야 된다.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혹시 매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에 저희가 블로그 매칭 글 링크를 남겨둘 거거든요. 거기에다가 비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좋은 분 찾아드리겠습니다. 지금 영상 보시는 지금 눌러주세요.